안녕하세요. 이화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이황주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낙상 등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시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사고 직후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는 골절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력장애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와 시력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상성 시신경병증과 그로 인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머리뼈나 안면부 외상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외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력 저하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엔 시력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신경병증의 외상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고 직후에는 시신경 손상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발생한 시신경 부위의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어서 그 흔적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발병 원인이 외상성이라는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에 다른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시신경 손상의 확인이 우선되지 않아서 더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고 직후 초기 검사에서 두부 외상, 안면부 손상, 안아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시력 저하 가능성을 관련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또 검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과, 구강, 악안면 외과 등과 협진을 통해 안면부 골절로 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소견과 같은 초기 진료 기록 또는 소견서 등이 나중에 장애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력 변화가 느껴진다면 안과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야 검사, 망막 전이도 검사, 시유발 전이 검사 등을 통해서 시신경 기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추적 검사입니다. 외상과 시신경 손상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검사 결과는 이후 입증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발성 골절 환자나 중증 환자처럼 환자와 보호자 간의 또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의료기관과 진료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견 충돌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 시신경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다른 신체 부위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시신경 손상의 기록이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정밀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 모두가 소중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사고 직후에 즉각적인 시력 손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안면부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력 상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진에게 관련 부서와의 협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료 기록과 검사 기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관련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